유명한 노 컨택, 즉 완벽한 연락 단절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억지로 침묵을 지키고 연락하지 않은 날짜를 세고 그저 안 보이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런 것들은 그저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을 잃은 사람의 심장에 직접 꽂히는 것은 가식으로 꾸밀 수도 숨길 수도 없으며 단순한 무응답보다 훨씬 더 아픈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네, 연락을 끊는 것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여전히 희망의 여지를 남깁니다. 상대는 속으로 틀림없이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날 그리워하겠지. 조만간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이 당신의 삶이 계속 나아가고 있고 자신 없이도 미소 지으며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흉내낼 수 없는 평온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상처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저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뒤처지고 버려졌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연락 단절을 넘어선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가장 조용한 복수이자 가장 강력한 부활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사라져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게임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8가지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 영상에서 적극적인 무관심, 관객이 없는 행복,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것은 단지 전 연인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당신 자신과 당신 삶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무관심입니다. 제가 말하는 적극적인 무관심이란 상대를 차단하거나 세상에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당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상대를 철저히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침묵만으로는 기다림이나 원망, 나약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제 갈 길을 가고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일 때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당신이 연락을 끊으면 전 연인은 당신이 상처받았고 자기를 그리워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하죠. 침묵은 상상할 공간을 남겨주기 때문에 헛된 희망을 키웁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무관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지만 눈빛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행복해서 눈부신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나 과장 없이 그저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기에 새로운 계획과 경험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아픈지 아시나요? 상대가 맞서 싸울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잔인하다고 비난할 수도 없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피해자 행세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한때 자신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그저 아는 지인 중 한 명으로 대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 평범함, 감정적 동요가 전혀 없는 그 상태가 수천 번의 질책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차단할 때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그 감정의 중심에 있죠. 하지만 누군가 마트의 계산원을 대하듯 당신을 그저 그런 미소로 대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삶에서 특별한 자리를 완전히 잃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적극적인 무관심은 꾸며낸 것도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행복이 결코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일 때 상대도 그것을 느끼며 어떤 감정적 방어막도 뚫고 지나갑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이 옵니다. 당신의 무관심이 원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풍요로움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때입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프로젝트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이 그저
당신 인생이라는 책의 작은 각주 정도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객 없는 행복입니다. 연락 단절은 의문을 남기지만 동시에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반면 당신의 행복이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이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당신의 기쁨이 누군가 지켜보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상대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가 당신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해줍니다. 연애 시절에는 분명 모든 특별한 순간, 성취, 기쁨, 새로운 경험을 서로에게 확인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저 멋진 일출 좀 봐. 이거 내가 했는데 어때? 이 노래 정말 좋지 않아? 와 같이 행복은 두 사람을 위한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이 당신이 이제 누구에게도 알릴 필요 없이 인정받으려 애쓰거나 박수를 기대하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의 내면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함께하는 내내 자신이 당신의 기쁨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파티의 초대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함께 꿈꾸던 그 여행을 혼자서 떠났고 심지어 훨씬 더 멋진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될 때입니다. 당신이 항상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익히고 두 사람의 타이밍을 맞추느라 미뤄두었던 변화를 과감히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관객 없는 행복은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거나 증명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순수합니다. 혼자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터져 나오는 진짜 웃음입니다. 사진을 찍어 공유할 필요 없이 노을을 보며 걷는 충만함입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해내고도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는 깊은 평온함입니다. 그리고 전 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진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자신의 빈자리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만개할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열어주었다는 것, 자신의 사랑이 당신 기쁨의 연료가 아니라 그저 없어도 그만인 반찬 정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며 그것이 발현되기 위해 특정 인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훨씬 더 강력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나는 관객 없이도 행복하다고 적어보세요. 세 번째,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침묵은 얼어붙게 하지만 변화는 불타오르게 합니다. 자신이 뒤에 남겨두고 떠난 사람이 더 강해지고 더 매력적이며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뼈아픈 일은 없습니다. 전 연인이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님을, 그 아픔이 당신의 강력한 힘으로 변했음을 알게 될 때 그들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전 모습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숨막히게 하는 결정타입니다.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과 내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연애하는 동안 전 연인은 당신의 불안감, 한계,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인정에 기대는 당신의 그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죠. 그리고 떠날 때 분명 그 나약한 사람이 그 자리에 남아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고통은 제대로 마주하기만 하면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전 연인이 완전히 새로워진 당신을 마주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감정을 겪게 됩니다. 분명 살아있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닌 존재에 대한 낯선 향수입니다. 예전에는 없던 확신으로 가득 찬 당신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들었던 재능이 깨어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투가 달라지고 걷는 모습이 달라졌으며 뿜어내는 에너지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눈치채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점은 이 변화가 그들을 향한 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후회하도록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때가 왔기 때문에 성장한 것이고 그 깨달음은
그들에게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알던 사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당신을 알아갈 기회마저 영원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리고 온 보물이 원래도 가치 있었지만 자신이 떠난 후에 그 가치가 셀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네 번째,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벌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평온함은 절대 가짜로 꾸며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너질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에게 이것만큼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빈자리가 당신의 삶에 혼란이 아닌 질서를 가져왔고 절망 대신 평온을 찾아주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은 없으니까요.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면 이별은 결코 끝이 아니라 내면을 단련할 기회였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억지로 미소 지거나 행복한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온하게 말할 때,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을 때, 당신의 눈빛이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 느껴지는 조용한 빛입니다. 공허함 없이 혼자서 커피를 마시는 여유입니다. 원망 없이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미련도 없이 그저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과정이었음을 이해하는 사람의 깊은 감사함으로 과거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상대를 무너뜨리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그 평온함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 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고요함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전 연인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위장한 얄팍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고요함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 진정한 힘은 모두가 당신이 폭발하기를 기대할 때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그 평온함이 가장 아픈 이유는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잔인한 진실, 즉 그들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빈자리의 강렬한 존재감입니다. 침묵은 사라지지만 당신이 남긴 흔적은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방식, 이야기를 들어주던 태도, 사소해 보였던 작은 배려들, 그 모든 것들이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연락 단절은 당신이 끝내기로 마음먹는 순간 끝나지만 당신의 빈자리가 주는 존재감은 영구적입니다. 왜냐하면 소리치지 않고 끊임없이 귓가에 속삭이는 부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채울 수 없는 당신만의 형태를 가진 공허함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끌어낼 수 있었던 그 웃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는 아니었지만 둘만의 아침 의식이었던 그 커피 한 잔입니다. 존재감으로 가득 찬 이 빈자리가 가장 아픈 이유는 전 연인이 단지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모습마저 그리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일격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것이 얼마나 진짜였고 깊었으며 의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탄생입니다. 연락 단절은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잊혀지지 않는 무기는 새롭게 재건되고 만개한 당신의 삶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이 아니라 당신의 부활입니다. 기다림을 멈추고 애원하지 않으며 변명을 찾지 않고 그 모든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목적, 당신의 꿈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날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피해자에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전 연인이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통화를 피하며 심지어 당신을 지운 척할 수는 있어도 그들 없이 당신이 얼마나 눈부시게 피어나는지를 목격하는 것만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세우기로 결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최고의 복수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닮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증오나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장과 위대함, 그리고 평온함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슬픔에 빠져 삶이 무너져 내린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증명해 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연료로 삼아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여행하며 배운다면 당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은 오히려 당신의 진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부활이 가장 뼈아픈 이유는 그들이 돌아갈 곳이 아예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때 알았던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강하고 자유로우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사람이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감정적인 족쇄 없이, 누군가의 인정 없이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상처를 힘으로, 고통을 명확한 시야로, 상실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적 의미의 부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연락 단절은 확실히 상대를 아프게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당신의 침묵이 아니라 당신의 찬란한 부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적극적인 무관심, 관객 없는 행복, 눈에 보이는 변화, 꾸며낼 수 없는 평온함, 그리고 당신이 남긴 고유한 흔적. 이 모든 것은 억지로 연락을 끊거나 거리를 두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 연인이 당신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수백 년 전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바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타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느끼는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과 행동,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적인 선택이 바로 당신을 세상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진정한 무관심의 힘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멈췄을 때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까지 오셨다면 내 평온함은 타협하지 않는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누가 진정으로 자신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전사인지 제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굳건하게, 평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